안녕하세요. GS 캐드 시작하겠습니다. 평면도 및 계산서 작성 완료 후 포설도 작성입니다. 포설도는 출력물이 중요한 도면이기 때문에 사전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각을 불러와서 스케일을 맞추는 작업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표현할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고민해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고 계신 현장의 경우 그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않을 예정이므로 한 장에 2개씩 넣을 예정입니다. 표현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하나라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 현장의 경우 설치하는 레벨, 레이스웨이, 설비관 등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심플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트레이에 어떤 케이블이 설치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그냥 외형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특히 렁의 실제 치수, 트레이의 티수 임의 값으로 적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너무 두껍게 그리지는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블 계산서 작성 시 이미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는 것은 출력상 잘 보이게만 하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그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크기에 맞게 영역을 정해줄 것이며 그에 따라 도각을 맞춰줄 것입니다. 포설도 작성 시 많은 것을 요구하는 현장은 설치 레벨, 행과 간격 등등 여러가지 요구합니다. 하지 못할 작업은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일반 아파트 현장에서는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일했던 한남동의 고급 빌라 아파트는 연예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벤 차량까지 고려해서 전체 높이 표기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레빗으로 모델링 후 평면화 작업해서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아파트 현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도면을 그리기 전에 이면제라도 미리 어떻게 그려 넣을 것인지를 그려보고 했어야 합니다. 좀 쉽게 생각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져서 보고 계십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작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요청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리 잘 돼 보이는 작업도 따라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스케치로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린다면 다른 폼으로 그린 것보다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잠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 배치, 전체적인 비율을 이런 것을 고려하여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치수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수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전 제가 쓰는 치수 스타일을 블럭을 만들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번 설정하는 것이 귀찮아서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케이블 포설도 그리는 리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는 블로그에 링크 걸겠습니다. MMV라는 레이어 만드는 리습 명령을 입력 후 케이블 스케줄을 맞춰줍니다. 케이블 스케줄 관련 명령은 간단합니다. F-CV 1C 120 엔터를 이렇게 치면 됩니다. 1C는 네 가닥이 필요하니 3개를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아직 트레이 포설도 작성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본 세팅 중입니다.
기존 치수 스타일과 겹치지 않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 설정을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오프는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버릴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기될 치수는 크기도 도각에 맞춰 수정해 줍니다. 포설도에 그리는 글씨체는 약간 폭이 줄여야 이쁘기 때문에 스타일도 다시 만들어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치수 수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전에 올려놨던 자료 중에 치수 빠르게 기입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치수는 트레이 끝에서부터 잡아서 기입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작업해주면 치수에 대한 기본 틀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잠시만 2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니 빼기도 뭐하고 해서 2배속으로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레이어 생성 후 레이어 작업을 확실하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편리하게 응용이 가능하십니다. 레이어 작업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보다 좋은 퀄리티의 도면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기본 틀이 잡혔다면 미리 복사를 쭉 해 보겠습니다. 반복 작업이 들어갈 객체를 최대한 고려해서 많이 넣고 복사를 한 번에 해줍니다. 필요한 개수만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스케줄 넘버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 계산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개씩 해서 한 줄 놓고 그 다음 줄로 한 줄을 복사를 해서 맞춰 놓습니다. 트레이도 같이 복사해서 넣어줬으면 한 번이라도 일이 줄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도면이 원으로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도면을 가급적 중앙에 배치해 줍니다. 강박관념일 수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도면을 보다 보면 뭔가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운데 중앙으로 배치해 주도록 합니다. 이 도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도면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는 도면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최대한 표현해야 하고 보는 사람이 편해야 합니다. 혹자는 초등학생이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그리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럴 만한 재주는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 해줍니다. 캐드의 최대 장점입니다. 저의 경우는 기준점을 잡고자 할 때면 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일 안정적으로 포인팅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블럭 설정할 때도 점 대신 아주 작은 원을 베이스에 넣습니다. 왼손으로 CEN이라고 보지 말고 쳐보십시오. MID나 INT보다 편하게 타이핑 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 할 작업을 다시 하면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테스트 삼아 실제 케이블 보솔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056에 있는 FR825 4C 보솔도 그려보겠습니다. 명령어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FR8은 F-FR8, CV는 CV-F-CV로 했습니다. 원C의 경우는 4개의 케이블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빨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이 정도 속도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기본 세팅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복 작업의 연속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평면도에서 오른쪽의 포솔도로 케이블 스케줄을 복사한 후에 케이블의 스케줄에 맞추고 치수 넣어주고 케이블 트레이 크기 확인 후 수정해주면 됩니다. 설명보다는 찬찬히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데 지루하지 않게 과감하게 중간 부분은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영상은 배속 조정 없이 그냥 진행합니다.
중간에 하다 보니 뭔가가 이상해서 엑셀 계산서 확인 후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이런 실수하고 어리버리한 부분도 저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잘된 것만 한 것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 또한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실수하고 엄한 짓을 한 것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작업하고도 다 지우고 새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가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바로 바꿔줘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틀린 작업, 실수한 작업에 대하여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작업을 하면서 CAD와 엑셀의 데이터가 상이하면 이도저도 아닌 도면과 계산서가 되어버립니다. 보설도 작업을 하면서 틀린 부분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혼자서 찾아서 정리할 수 있어서 그래서 기분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단으로) 표기된 구간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반복 작업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016이 두 개일까요? 그래서 또 수정을 했습니다. 작업할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보니 창피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해결이 되어서 다시 반복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영상만 보내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케이블 스케줄만 복사하겠습니다. 일괄 작업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반복키를 누르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세분화하여 일괄 작업을 진행한다면 실수도 줄고 속도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샵에서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하는 샵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3개월 이상 버틴 현장이 없는 분들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잘하는 샵이란 무엇일까요? 끝까지 버틴 샵이 잘하는 샵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싸움거리 만들어서 싸우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옛날 방식입니다.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게 깔끔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버틴 샵은 기능적으로 부족해도 정기적으로 지식이 부족해도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신뢰 하나만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실까요? 이미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직한 현장이 너무 괜찮은 조건이라 의심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인원 보충이라고 했는데 새로 가는 현장 역시 5개월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욕하지 않았고 욕할 생각도 없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남 탓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보안이 남다른 현장이다 보니 현장 도면 및 현장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출퇴근을 하니 유튜브 영상을 만들 시간은 있습니다. 이제 약 10분간 진행하는 영상 쭉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두어 번 보면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 후 출력을 해서 샵도면 추가해서 상세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엑셀을 활용하여 세대 옵션표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화면에 띄웠듯이 정말로 전쟁이 끝났으면 합니다. 저들의 전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 없이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영상 개시 전에 포성이 멈췄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